독립기념일 연휴 시작을 앞두고 미 동부에서는 벌써부터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CDC가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뉴욕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90명, 이 중 뉴욕시에서만 60명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 대법의 판결에 뉴욕주 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총기 소지 급증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인 팍슬로비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시작을 앞두고 벌써부터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유모차를 끌던 어린 여성의 총격 사망 사건을 포함해 지난 이틀간 뉴저지의 뉴워크, 뉴욕의 브루클린, 플로리다, 시카고, 켄터키, 버지니아 등에서 발생한 각종 총격 및 칼부림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규모 여행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미 동부에서는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생후 5개월 아기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뉴저지의 최대 도시인 뉴요크에서는 한 식료품점 밖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0대를 포함해 총 9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하고 총격범의 인원과 신원,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도 어김없이 각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수요일 브롱스에서는 유모차를 끌던 20세 여성이 괴한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총격범으로 여성의 남편을 지목한 후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는 2건의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는 19세 청소년이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이 휘두른 칼에 가슴을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가 보복성이거나 그의 증오범죄 체포 이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에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11세와 13세 청소년들이 서로 칼을 휘둘러 가슴과 등,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켄터키주 플로이드 카운티에서는 가정폭력을 진압하던 경찰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9세 남성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남성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6명의 시민이 이 남성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2명의 페어팩스 경찰관은 사람들이 많은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난동을 피우던 37세 남성을 사살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일요일 훔친 권총으로 집안에서 총을 쏜 혐의로 수배됐던 용의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 비치에 소재한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몰래 진입하려고 시도를 한 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직원을 무려 6번이나 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시카고 시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발생 직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카고 경찰관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한 총격범이 쏜 여러 발의 총격을 맞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운영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CDC 직원 300여 명이 지역, 연방 의료 인력과 협력하며 원숭이 두창에 대응 중인 가운데 이번 긴급 상황실 가동에 따라 원숭이 두창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 상황실은 지난 2020년 1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당일에 가동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5,783명이며 여기에는 감염 의심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번째 발병 이후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서부 지역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며 오늘 오후 5시 기준 29개 주에서 459명이 CDC에 보고됐습니다. 이 숫자 역시 감염 의심 환자는 빠진 수치입니다. 뉴욕에서는 현재까지 90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이 중 60명 이상이 뉴욕시에서 보고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 수치는 지난 일주일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확진 판정을 기다리는 의심 환자까지 추산되면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8일 첫 감염자 확인 이후 2주 사이 3명의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두창 상황에 대응해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진네우스 백신 5만 6천 회 접종분을 즉각 공급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으며 어제 여기에 2만 5천 회분을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당초 CDC는 원숭이 두창에 노출된 것으로 당국이 확인한 대상자에게만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당국 확인 없는 접촉자에게도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주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총기 소지 급증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총기 소유주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면허 취득과 총기 소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뉴욕주 법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로 뉴욕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기 규제를 위한 뉴욕주 의회 차원의 특별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사업체 소유주가 총기 소지를 환영한다는 사안을 내걸지 않는 한 모든 사업체가 총기 소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용되지 않는 사업체 내로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규제 법안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이후 뉴욕주 의원들을 소집해 이를 막아낼 안전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총기 소지 제한법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곧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뉴욕주 차원의 법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총기 소지를 위해 최소 15시간 이상의 총기 관련 훈련을 받는 내용과 총기를 집안이나 차 안에서 보관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정부 건물, 병원, 학교와 같이 민감한 장소에 한해 총기 소지 금지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약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방어용으로 집 밖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제공하는 테스트 트리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차량을 이동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를 즉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아시시 자 박사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뉴욕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초기에 복용하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도 심각한 증상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시장도 지난 4월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팍스로비드를 복용했고 그로 인해 증상이 경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시자 박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팍스로비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주에는 24만 건의 처방전이 발급돼 주간 통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뉴욕시가 협력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줄이고 앞으로 또 다시 다가올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주치의와 의료보험이 없는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맨하탄의 인우드 지역과 퀸즈의 사우스 오전팍, 이스트 브롱스에 각각 3개의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며 7월 말까지 이동식 검사소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투 트릿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백 개의 약국과 보건소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치료약을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최근 아시안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절도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FBI 뉴욕 사무국은 일부 강도 조직이 아시아계 업주들을 타겟으로 삼고 주거지 침입을 포함하는 강절도 범죄를 벌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업주들의 주거지 위치 파악을 위해 업주를 미행하거나 업주의 차량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동선을 파악한 뒤 업주가 출근한 사이 빈집에 침입해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을 훔치는 방식입니다. FBI는 아시안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차량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 등의 문서를 차량 안에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을 소화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습니다. 여성으로는 역대 6번째, 흑인으로는 3번째이며 흑인 여성으로는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잭슨 대법관의 본격적인 활동도 올 가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잭슨 판사의 취임은 젊은 세대와 흑인 여성을 아울러 미국에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1세인 잭슨 대법관은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유전자 조작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허용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와 뇌사자 등의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DA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실험적 치료법을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러한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DA가 돼지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허용하면 이는 장기 기증의 극심한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상시험 허가를 받으면 엄격한 안전 감시를 받는 대신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한 달간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판에서 가상인간 3남매 호곤 헤일의 문화유산 여행기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인생샷 여행으로 MZ세대 모습을 반영해 만들어진 호곤 헤일이 여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호곤 헤일은 수원 화성과 강릉 선교장, 안동 하회마을, 안동 병산서원 등을 다니며 문화유산을 활기차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0년 시작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호곤 헤일을 비롯해 드라마 파친코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김미나 등이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에 나섭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